저는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출신 간호사로 서울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안내 파울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부모님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는 날이니까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제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2년 만에 만난다는 설렘과 함께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도시를 과연 그분들도 좋아하실지 걱정도 되었죠. 안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얀과 어머니 헨리에타가 피곤한 얼굴이지만 환한 미소로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달려가 안긴 제 어깨를 어머니가 꼭 감싸 안았죠. 우리 딸,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공항 직원분들의 친절함은 부모님을 처음으로 놀라게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죠. 면세점에서 어머니가 화장품을 고르실 때 직원분이 작은 샘플까지 여행용 파우치에 넣어주시며 설명해 드렸어요. 그저 물건을 팔기 위한 서비스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 어머니는 감동하셨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점점 도시화되는 모습에 아버지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어요. 이 빌딩들을 봐, 헨리에타. 근데 이렇게 빽빽한데 왜 답답한 느낌이 안 들지? 체계적이고 세련됐어.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부모님에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지하철은 서울만큼 깨끗하지 않고 시스템도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한글로만 된 안내판 앞에서 당황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지나가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자진해서 영어로 길 안내를 해주었죠.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참 친절하구나. 어머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덜란드였다면 누가 선뜻 나서서 도와줬을까? 제 작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부모님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향신료와 매운맛에 망설이시던 아버지가 한술 뜨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맛이구나. 매운데 중독성 있어.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발효 음식이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니. 안내, 내가 이런 음식을 매일 먹는다고?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들이 지상에 내려앉은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부모님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셨죠.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세계가 만난 순간이었으니까요. 내일부터 제가 사랑하는 서울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오랜 비행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드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앞으로 경험할 작은 기적들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가 맑은 눈으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안내, 이상하게 바닥이 따뜻해. 히터가 있나 봐. 저는 웃으며 설명했죠.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겨울에는 정말 천국 같아요. 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전등, 에어컨, 보일러까지 모두 제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아직도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를 찾아 헤매는데 여기선 지문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네.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야. 아침 식사로 준비한 간단한 김밥을 맛보신 부모님은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음식인데도 맛의 균형이 완벽하다니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달걀, 채소, 밥이 어우러져 든든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아. 네덜란드 아침은 너무 단조롭구나.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을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출발하기 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부모님을 보시자마자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며 영어로 웰컴 투 코리아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귤을 몇 개 건네주셨어요. 한국에서 맛있는 것 많이 드세요. 부모님은 그 순간 무척 감동하셨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아버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집을 나서는 길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지나쳤는데 아버지가 그곳에 한참을 서서 구경하셨습니다. 네덜란드도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차원이 다르구나. 플라스틱도 여러 종류로 나누고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면 재활용률이 엄청날 거야. 출근길 지하철은 혼잡했지만 누구도 밀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에 어머니는 감탄하셨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러시아어만 되면 모두가 조금씩 이기적으로 변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알고 있네. 병원에 도착하자 동료 유미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유미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 부모님께 병원 투어를 해드렸죠. 첨단 의료 장비와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에 부모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MRI 예약 하나 잡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선 당일에도 가능하다니.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유미는 부모님께 병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단순한 병원 식사가 아닌 균형 잡힌 한식 정찬에 어머니는 감동하셨어요. 환자 식단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다면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문득 물으셨습니다. 안내,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서로 돌보는 커다란 공동체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내일은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부모님이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아버지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안내, 새벽 산책을 좀 해볼까? 서울의 아침이 궁금해. 저는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해가 뜨기 전 조용한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이미 문을 연 빵집들, 그리고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보였죠. 이상하네.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이렇게 큰 도시인데 왜 불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만 해도 새벽에는 조심스럽게 다녀야 하는데. 마침 그때 우리 앞에 한 젊은 여성이 혼자 이어폰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저 여성은 전혀 주변을 경계하지 않네. 정말 안전한가 보구나. 우리가 작은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 위에 누군가 놓고 간 지갑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주변을 둘러보며 주인을 찾으려 하셨어요. 이걸 경찰서에 맡겨야겠네. 그때 공원을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죠. 걱정 마세요. 여기는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기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두면 돼요. 아주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보관함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이미 몇 개의 분실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갑, 우산, 심지어 노트북까지. 아무런 감시 장치 없이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믿기 힘들군. 네덜란드였다면 10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텐데. 조금 더 걷다가 우리는 무인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카페에서 손님들이 스스로 주문하고 돈을 놓고 거스름돈을 가져가는 모습이 신기했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거지? 아버지는 의아해하셨어요. 저는 한 손님이 동전을 떨어뜨리고도 모른 채 나가자 다른 손님이 그것을 주워 카운터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해요. 아버지가 네덜란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능한 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죠. 무인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아버지는 문득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안내, 너는 왜 네덜란드로 돌아오지 않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구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사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잊고 살았던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작은 골목길에 있는 화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이 길가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거나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화분들 사이를 걸으며 미소 지으셨죠.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신뢰를 만드는 거구나. 오피스텔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우리의 산책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곳에서 행복해하는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곳에서는 마음까지 안전하게 느껴지니까. 창밖으로 점점 밝아오는 서울의 아침을 보며 저는 부모님과 이런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당연한 듯 여겨지던 불안과 경계심을 내려놓고 서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자유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이틀째 아침부터 목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네덜란드에서는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드물지만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 보시길 바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는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특별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접수 창구에서는 외국인인 어머니를 위해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특별히 배치해 주셨습니다. 보험 서류 작성도 친절하게 도와주셨고, 심지어 병원 내 이동 경로까지 손으로 그려주셨어요. 이런 서비스는 네덜란드에서 상상할 수 없을 텐데, 어머니는 감탄하셨습니다. 대기실에서 10분도 채 기다리지 않아 어머니의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은 벌써 어머니의 차트를 꼼꼼히 읽고 계셨습니다. 파울센 여사님,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물으셨죠. 어머니가 목감기 증상을 설명하자 의사는 단순히 진찰만 하지 않고 바로 목 내시경 검사를 제안하셨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으로 확인해 볼게요. 걱정 마세요. 5분이면 끝납니다. 지금 바로요?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검사 예약만 잡아도 일주일은 기다려야 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죠. 여기서는 필요한 검사는 바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가 오래 아프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10분 후, 어머니는 이미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결과까지 받아들고 계셨어요. 단순한 인후염으로 진단되었고, 처방전도 바로 받았습니다. 게다가 의사는 검사 화면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약간 붓고 빨갛게 변했네요. 하지만 심각하지 않으니 약 며칠 복용하시면 좋아질 거예요. 처방전을 들고 병원의 약국으로 이동하자 약사분이 약을 조제하며 복용법을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투약 시간별로 약봉투를 색깔로 구분해 정리해 주셨죠. 아침, 점심, 저녁에 파란색 봉투에 약을 드시고 빨간색 봉투는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아버지는 이런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하셨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의료지. 환자가 약을 잘못 복용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구나. 병원을 나서며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안내, 이제 내가 왜 여기서 일하고 싶어 했는지 완전히 이해가 돼. 이곳에서는 환자가 단순한 진료 대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구나. 유미 간호사가 우리를 병원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파울센 씨, 안내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간호 방식에서 좋은 점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는 궁금해하셨어요. 그렇다면 네덜란드와 한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미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예방의학이 발달했죠. 환자 교육과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요. 한국은 빠른 진단과 즉각적인 치료에 강점이 있어요. 두 시스템이 서로 배울 점이 많죠. 어머니의 약을 받아든 채 병원을 나서는 길에 저는 제가 왜 이곳에서 일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 지식을 넘어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배우고 싶었던 가치였으니까요. 어제부터 어머니가 자꾸 눈을 비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혹시 눈이 불편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응,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돋보기 안경이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한국 안경점에 한번 가볼까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버지도 호기심을 보이셨고 우리는 집 근처 안경원으로 향했습니다. 안경원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외국인 손님이라는 것을 알아채신 직원은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니가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곧바로 시력 검사실로 안내했어요. 간단한 시력 검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10분 정도 소요될 거예요. 네덜란드에서는 안경을 맞추려면 보통 안과에서 처방전을 받아 안경점에 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전문적인 시력 검사부터 안경 제작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검사가 끝나고 직원이 어머니의 시력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서용 안경과 일상생활용 안경이 따로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다초점 렌즈를 추천드릴게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죠.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는 일주일 후면 네덜란드로 돌아가야 해서.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20분이면 준비됩니다. 20분이요?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일주일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안경테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직원은 어머니의 얼굴형에 맞는 디자인을 여러 개 추천해 주셨고 각 안경테의 특징과 장단점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안경테를 고르자 직원은 얼굴 사이즈를 정확히 측정하고 미세 조정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제공해 주신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약속한 20분 후 완성된 안경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새 안경을 쓰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와, 정말 선명하게 보여.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다니. 직원은 안경이 제대로 맞는지 꼼꼼히 확인했고 어머니의 귀 뒤쪽과 코받침 부분을 세심하게 조정해 주었어요. 불편하신 곳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무료로 조정해 드립니다. 해외에서 오셨으니 오늘 내로 완벽하게 맞춰드리겠습니다. 결제를 하려는데 가격도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감동하셨어요. 이런 서비스를 이 가격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알면 다들 여기 와서 안경 맞추고 싶어 할 거야. 안경원을 나서면서 어머니는 새 안경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서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네. 이 도시는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정성까지 담아내는구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서비스지.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게다가 친절하기까지 하니. 저는 부모님의 반응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속도와 정성의 공존을 부모님도 이해하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알게 해주는 거겠죠. 저희는 서울 도심을 가장 효율적으로 탐방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개찰구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셨습니다. 안내, 여기는 입구에 개찰구가 없네.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건가? 저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물론 아니죠. 저기 보이는 게이트에 교통카드를 찍고 지나가면 돼요. 하지만 네덜란드처럼 높은 개찰구로 막혀있지 않죠. 사람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로 신뢰하는 문화거든요. 어머니는 깨끗한 플랫폼과 정확한 시간 안내에 감탄하셨어요.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되네. 그것도 정확하게 지켜지고. 지하철이 도착하자 저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조용히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빈자리를 안내했고 바로 그때 한 젊은이가 일어나 어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영어로 말씀하시자 그 젊은이는 수줍게 웃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작은 교류에 어머니는 감동하셨죠.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지하철 안에 와이파이 연결 상태가 완벽한 것을 발견한 아버지는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네. 네덜란드에서는 지하로 들어가면 연결이 끊기는데. 어느새 우리 앞에 노약자석이 보였고 그곳에는 임산부 배지를 단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누구도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할 수 있는 거지?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강요된 규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문화라는 걸 깨달았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이 이런 작은 행동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이 도시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하지만 그 속도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할 시간을 가지고 있어. 저희는 명동역에 도착했고 역을 빠져나오는 과정도 질서정연했습니다. 누구도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효율적으로 이동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을 비워두어 급한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했죠. 역을 나서며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안내, 내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는 뭐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신뢰예요. 서로를 믿고 그 믿음이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확신. 그게 이 거대한 도시가 마치 작은 마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명동의 번화가로 들어서며 우리는 또 다른 서울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였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와 배려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런 특별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드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 구경을 마치고 저녁이 되자 부모님은 피곤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안내, 한국의 밤거리도 경험해보고 싶은데 혹시 늦은 시간에도 갈 만한 곳이 있을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은 24시간 깨어있는 나라니까요. 편의점에 한번 가볼까요? 부모님은 의아해 하셨어요. 편의점. 그냥 작은 슈퍼마켓 아닌가?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그 이상이에요.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집 근처 편의점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라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버지는 편의점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과 의자, 전자레인지, 뜨거운 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보고 놀라셨어요. 이게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작은 커뮤니티 공간이네.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각각 컵라면을 골라드렸어요. 이제 한국 문화의 진수를 경험해 보실 차례예요. 늦은 밤 편의점에서 먹는 라면만큼 한국적인 경험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뜨거운 물을 붓고 라면이 익기를 기다렸어요. 그 사이 편의점 직원분이 다가와 외국인인 부모님을 보시더니 친절하게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은 그 작은 친절에 감동하셨어요. 라면이 익자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첫 맛을 보시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음식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복잡한 맛이 어우러져 있어. 우리가 라면을 먹고 있는 동안 편의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퇴근길 직장인, 공부를 마친 학생들, 심지어 혼자 사는 노인분들까지. 그들은 각자의 필요한 것을 구매하면서도 서로에게 작은 미소와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마치 도시의 심장같이 느껴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모여들지만 그 안에서 작은 따뜻함을 나누고 있어. 밤이 깊어가는데도 편의점 밖은 여전히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청소년들, 모두가 두려움 없이 밤거리를 누비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네덜란드의 밤거리는 점점 더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밤에도 생명력이 넘치는구나. 라면을 다 먹고 나오면서 버려진 컵라면. 용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아버지에게 제가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플라스틱 뚜껑, 종이 용기, 남은 국물까지 각각의 자리에 버리는 과정을 보며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가 문득 물으셨어요. 안내, 내가 네덜란드가 아닌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이런 것들이었니?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함과 배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을 때, 그때 한국계 간호사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따뜻함이 결국 저를 여기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간호사가 된 이유도 그분 때문이었던 거니? 네, 맞아요. 그리고 내일 그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에 부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부모님을 특별한 곳으로 모셨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다른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의아해 하셨지만 저를 믿고 따라오셨죠. 이제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5층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 간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더니 잠시 눈을 크게 뜨고는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안내. 그녀가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유미 선생님, 제 부모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얀과 헨리에타 파울센이세요. 부모님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로 네덜란드 병원에 입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저를 돌봐주셨던 간호사가 바로 유미 선생님이에요. 당시 네덜란드에서 연수 중이셨던 거죠. 어머니의 눈이 커지더니 곧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한국인 간호사였군요. 안내가 매일 그리워하던. 유미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파울센 씨 기억하세요? 어린 안내가 매일 아파하면서도 용감하게 견디던 모습을요.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해서 내 곁에 와 있다니 인생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에요. 아버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유미 선생님은 우리 가족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안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는 그저 아이의 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신 때문이었군요. 유미 선생님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제 직업적 소명을 다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안내를 다시 만났을 때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고 느꼈죠. 저는 부모님께 제 선택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유미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따뜻함을 다시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그것을 발견했죠.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보살핌이었어요. 유미 선생님은 우리를 병원 식당으로 초대하셨고 그곳에서 우리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경험한 안전함과 신뢰에 대해, 아버지는 효율성과 세심함의 공존에 대해 감탄하셨어요.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 유미 선생님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입원해 있는 동안 그렸던 그림이야. 내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 상자를 열자 어린 제가 그린 간호사와 환자의 그림이 나왔어요.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감사합니다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배운 한국어였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안내, 이제 내가 왜 여기를 천국이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돼.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이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아버지가 갑자기 허리를 굽혀 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서울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집을 이해하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는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알아. 내가 눈을 뜨면 여기가 천국인 이유를.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제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제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어요. 유미 선생님과의 우연한 재회를 통해 제 인생의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정한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서울은 그 마음이 눈에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서울에 오신다면 단순히 건물과 거리를 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흐르는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도 깨닫게 될 거예요. 눈을 뜨면 여기가 천국인 이유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서울의 밤하늘처럼 빛나길 바랍니다.